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우가 1.7% 하락했고요. 나스닥 2.3%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휴장이었던 후 다시 개장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 휴장 기간 동안 나스닥 미니 선물이 1%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그린란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잖아요. 그린란드를 미국 주로 편입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그린란드 뭐 땅을 팔아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가 뭐 미국이 51주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언급했어요. 그런 와중에 유럽이 그린란드에, 그러니까 유럽이라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주요 8개국이 그린란드에 군인을 보냅니다. 군인을. 그러니까 아마도 나토 연합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군인을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병력을 보냈다라는 이유로 뭐 2월 1일부터는 관세를 10% 추가하고 6월 1일부터 25% 추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그 프랑스에서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가장 강력한 경제 대응 수단으로 뽑히는 방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요. 이게 뭐 바추카포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로존이 또다시 관세 싸움이 벌어지나? 라는 우려, 뭐 이런 게 시장을 좀 흔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든 전 세계 시장이든 트럼프 대통령 입이나 행동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는 뭐 그런 양상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해석도 되죠.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그쵸? 이거 언급하면서 시장을 초토화시켰던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다시 그런 모습이 나오나? 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 투자가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에 대한 뭐 피로감 뭐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달 말까지 그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1억 불 정도 매수를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철회를 해버리죠. 철회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국채 발행해서 그 국채로 연방정부를 운영한단 말이죠. 근데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 버리면 골아퍼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미국 국채를 사는 나라 중에 미국이 가장 적대하는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각국이 다 삽니다. 각국이 탑니다. 왜? 제일 안전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해당돼 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채금리가 막 오르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국제유가나 금값도 상승하면서 금값이 온스당 4,700불 넘어섰죠. 신고가 갱신하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또 이론에서 나스닥이 2.3% 하락했는데 또 나스닥에서 또 주도주가 뭡니까? 엔비디아죠. 그렇죠? 엔비디아 뭐 자동차, 전기차, 뭐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 또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종목이 TSMC나 뭐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4%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TSM 브로드컴도 5% 하락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눌러버리는 상황.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일까? 뭐 이런 생각.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지역을 두고 전쟁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거죠. 뭐 트럼프가 뭐 발을 빼던, 유로존이 발을 빼던, 뭐 그린란드가 뭐 트럼프의 복속되는 상황.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대로 미국의 52주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이런 거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묘하게 요게 자꾸 시장을 건드릴 수 있죠. 근데 요즘같이 2000년 시대에 이렇게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요, 그렇죠? 뭐 베네수엘라 한번 들어가서 싹 대통령과 연부에 빼오더니 이제 미국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은 약간 벗어나 있잖아요. 물론 뭐 국익을 위해서 한다 뭐 그런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 나라 국익을 위해서요. 하지만 전 세계 입장 반대편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은 제일 안 좋은 거죠. 시장이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가 잘 버티다가 어저께 개파락해갖고 1.8% 빠졌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0.7% 시가가 최고가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그냥 개파락, 그렇죠? 장중 1%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다시 2%대 밀리는 모습. 그게 미국 시장을 다 흔들어 버리는 상황.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원유 같은 경우에도 60불까지 올라왔죠. 다시 올라왔죠. 그다음에 한번 빠졌었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로 한번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다시 올라오면 더 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그 시장 항상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속 같은 거에서 금 같은 거 보시면은 갭 상승은 4,700불 가죠. 전날 4,690불 한 6, 70불 정도 올랐는데 갭 상승으로 6, 70불 올려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뭐 이런 흐름도 있었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 원달러가 또 변화가 생겼어요. 어저께 본장 1478원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계속 그 지난번에 요거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4일 날 정부가 이 환해지에 대한 어떤 혜택 뭐 이런 거 반하면서 선악개미를 끌어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발언해서 하락을 유도하고 또 22억 불 투자하고 국민연금이 뭐 해외 자산 560조인가요? 뭐 그걸 담보로 해서 환해지 한다 그러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밀어버렸어요. 3일 만에. 근데 그냥 다시 제자리에 올랐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야간에는 또 올랐어요. 야간은 더 올라서 정고점 근처까지 와서 1481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을 누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율을 누르면 오히려 환율을 사주는 게 낫지. 매도 쳐가지고 의도적으로 누를 이유가 없다. 자연적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했었는데 환율이 완전히 뭐 제자리로 싹 다 돌아버리고 야간 선물에서는 야간에서 해외 미니 선물에서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우리나라가 개방을 한다고 하죠.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개방을 한다고 해서 개방하게 되면 환율 정말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 때나 돈이 나갈 수 있게 방어가 안 되잖아요. 24시간이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뭐 WGBI라 해서 뭐 해외 그 채권, 그쵸? 선진 채권 시장에 진입됐을 때 뭐 해외에서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사기 위해서 이제 신흥지역 선진국으로 나눠서 돈을 분배하기 때문에 뭐 그 돈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걸 들어올 수 있는데 글쎄요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술적으로 월봉으로는 정말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670원 정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니 1670원 정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얘기했었죠. 그게 진짜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공간은 분명히 우상향 공간이 남아있어요. 하나가 남아있는데 과거 사례로 보면 이런 공간을 한 번쯤은 꼭 채워줬던 경험이 제법 있었거든요. 제법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그 기술적 분석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묘한 흐름 한 번 들어온 정보를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정설이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치를 채워야 꺾입니다. 항상. 코스피가 어저께 롤러코스터를 샀어요. 어저께 아침에 그냥 급락을 하더니 다시 플러스로 다 돌아서더니 막판에 또 밀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밀어버렸는데 뭐 코스피는 많이 안 밀리고 선물만 좀 밀리는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상황이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수했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또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요.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막판 몇 분 남겨놓고
질서 살짝 밀면서 다 걷어들이는 묘한 흐름도 있었고요. 어쨌든 국내 시장도 계속해서 좀 이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를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코스피 차트로 보시면 일단 월봉상으로는 상당히 그 저항대에 와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